안녕하세요. 고기를 알려주는 남자 고기학교 원장 유보희입니다. 오늘은 돼지고기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여러분께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지금부터 고알람과 수업 시작! 일반인들이 고기의 신선도를 판단할 때 가장 많이 참조하시는 것이 육색입니다. 그런데 이제 고기의 육색은 축종이나 부위, 나이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고요. 돼지고기 같은 경우는 이제 다몽색이나 선홍색을 띠는 게 이제 좋은 고기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고기색이 변하는 거는 고기 안에 들어있는 그 미오글로빈이라는 육색소가 공기 중에 산소와 이제 화학 반응을 일으키기 때문에 이제 발생하는 건데요. 우리가 이제 진공 포장된 고기를 보면은 고기 색깔이 이제 암적색입니다. 근데 이건 정상이고요. 그 진공 포장된 거를 우리가 이제 개봉해서 바깥에 이렇게 노출시키면은 점점 선홍색으로 이렇게 올라올 수 있는 게 볼 수 있는데요. 이런 부분을 우리가 이제 발색화 과정이라고 해서 정상 과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갈변화된 고기들은 고기가 좀 오래 보관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돈 삼겹살 같은 경우 우리가 크게 그 한 판을 세 등분을 해보면은 갈비와 접했던 맨 앞부분은 오돌뼈가 좀 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가운데 부분은 오돌뼈가 이제 작게 보이고요. 그리고 뒷부분은 이제 오돌뼈가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돌뼈가 큰 부분은 살코기와 지방의 함량이 이제 적당하게 분포된 그 부분이고요. 오돌뼈가 작은 부분은 지방이 좀 더 풍부한 부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돌뼈가 없는 부위는 지방보다 살코기 비율이 더 풍부한 그런 부위라고 보십니다. 그래서 따라서 삼겹살의 어떤 고소하고 부드러운 식감을 선호하는 분들은 중간 부위가 가장 맛있다고 하실 겁니다. 예, 돼지고기는 운동을 하는 부위인지 운동을 안 하는 부위인지에 따라서 이제 그 육질이 이제 차이가 있습니다. 삼겹살의 경우는 이제 보이는 지방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열량이 엄청 높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이를 하거나 수육을 조리 시에 상당량의 지방이 빠져나오기 때문에 조리 후에 먹는 삼겹살의 칼로리는 생고기 때 통상적으로 한 100g당 330에서 한 400kcal 칼로리 정도가 나온다고 하는데요. 이것보다 이제 많이 이제 적어지게 됩니다. 조리 후에 이제 콜레스테롤 수치도 다른 살코기 부위들과 큰 차이가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목살 같은 경우에는 삼겹살에 비해서 지방층이 적고 살이 두툼합니다. 지방과 살코기 비율도 적당하고요. 근간 지방과 근내 지방이 골고루 퍼져 있어가지고 소금 구이나 스테이크 용도로 이제 적합합니다. 보쌈이나 주물럭도 좋고요. 양념 구이용으로도 적합합니다. 등심은 등 쪽에 길게 형성된 단일 근육인데요. 지방이 적으면서도 육즙이 부드러워가지고 돼지고기 특유의 맛을 느낄 수가 있는 부위입니다. 운동량이 적어 고기의 결이 곱고 다몽색을 띠며 지방이 적어서 담백합니다. 뼈와 치아를 보충하는 인과 칼슘 성분이 많아가지고 우리가 그 어린이 성장 발육에도 이제 좋은 부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 돼지고기 뒷다리 부위는 엉덩이부터 다리까지 연결된 부분이기 때문에 피하 지방만 제거하면 지방이 거의 없고 살집이 두꺼워가지고 육즙이 좀 다소 거칠고 질기기는 하지만은 단백질 함량이 높은 부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닭가슴살과 함께 다이어트 식품으로 좋은 부위고요. 인과 비타민 B1 함량이 많이 있어가지고 피부 미용에도 좋고 단백질이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근육을 키우고자 하는 남성들에게 이제 적합한 부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안심 부위는 돼지고기 부위 중에서 가장 기름기가 없고 연한 허리 안쪽 부위입니다. 그래서 지방이 없는 근육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육질이 등심보다 더 부드럽고 연합니다. 그래서 좀 소화가 잘 안 되거나 자주 피로를 느끼는 분들에게 좋은 부위로 추천드리고 싶은 부위가 안심 부위입니다. 만약 다이어트를 생각하신다면은 닭고기 가슴살도 이제 좋은 부위예요. 좋은 부위지만은 저는 돼지고기 안심이나 등심, 뒷다리 부위를 이제 권장하고 싶습니다. 지금은 대부분의 육가공 업체에서 이제 부분육을 만들 때 피하 지방을 제거하기 때문에 돼지 뒷다리나 등심, 안심 같은 경우는 살코기가 굉장히 풍부한 부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주 좋은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아직도 많은 분들이 돼지고기 지방은 모두 포화지방으로 되어 있고 건강에 안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돼지고기 지방 안에는
불포화 지방산이 훨씬 더 많이 들어있는 좋은 지방입니다. 우리가 이제 돼지고기 지방은 크게 포화 지방산하고 이제 불포화 지방산으로 분류가 되고, 불포화 지방산에는 단가 불포화 지방산과 닭가 불포화 지방산으로 이제 분류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단가 불포화 지방산은 우리가 잘 아시는 올리브유나 카놀라유에 들어있는 성분이고요. 다가 불포화 지방산은 오메가3와 오메가6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포화 지방산이 많으면은 건강에 안 좋고 불포화 지방산이 많으면은 건강에 좋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포화 지방산이든 불포화 지방산이든 우리 모두 몸에 적절히 필요한 부분들이고요. 다만 우리가 이제 과도하게만 이제 안 드시면 됩니다. 네, 우리가 이제 고기를 이제 바르게 잘 보관하려고 그러면은 우선 이제 고기를 상하지 않도록 잘 보관하고 신선하게 먹을 수 있는 고기가 얼기 시작하는 이제 빙점을 알아야 됩니다. 통상적으로 고기는 보관 온도가 영하 2도 이하로 내려가면은 표면부터 얼기 시작하면서 나중에 이렇게 표면이 얼었던 고기는 구울 때 냉동육처럼 하얀 찌꺼기가 고기 주변에 이제 흘러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덩어리 고기는 한 번 먹을 쪽으로 소분해서 보관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 고기 표면에 물기나 드립은 키친타올로 깨끗이 제거하는 게 중요하고요. 세 번째, 냉동 보관할 고기의 이제 산패를 예방하고 수분이 증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올리브유나 식용유를 고기 표면에 골고루 바르는 게 또 중요합니다. 네 번째, 이제 덩어리 고기는 한 개씩 공기가 안 들어가도록 랩 포장을 하는 게 중요하고요. 우리가 구이용으로 구입한 이제 삼겹살이나 목살 같은 경우는 서로 이렇게 달라붙지 않도록 한 장씩 기름종이나 비닐로 중간에 이렇게 넣어가지고 포장한 후에 이제 랩으로 전체를 공기가 안 들어가게 이제 포장하는 게 이제 중요합니다. 이렇게 이제 개별 포장된 덩어리 고기나 구이용들은 냉동육 지퍼백에 넣어서 보관하는 게 좋은 방법이고요. 또는 이제 밀폐용기에 넣어서 보관하는 게 이제 좋은 방법입니다. 이제 냉동한 고기는 산패가 이제 진행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1개월 안에, 조금 늦더라도 3개월 안에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나 이제 집에서 냉동시킨 냉동육을 해동하는 방법은 가장 좋은 방법이 냉장실에서 사용하기 전에 하루 전에 보관하면서 해동하는 것이 드립 발생도 적어지고 고기도 신선하게 맛있게 해동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당일에 해동해야 될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일에 해동해야 할 경우에는 해동할 고기를 물이 안 들어가게 밀폐한 후에 찬물에 넣어서 해동하고 한 30분 간격으로 자주 물을 갈아주는 것도 이제 좋은 방법입니다. 따라서 고기 해동을 잘 하려면은 냉장실에서 빠른 시간 안에 잘 해동할 수 있도록 냉동 시에 고기 덩어리를 잘게, 구이용은 한 덩어리씩 개별로 잘 분리될 수 있도록 포장을 잘해서 냉동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은 당일날 급하게 해동할 필요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미지근한 물 한 1리터 정도에다가요, 설탕 한 큰술 정도를 녹여가지고 해동할 고기를 넣고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기다리시면 이제 해동을 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설탕물에 해동한 고기를 조리할 때는 조리하기 전에 반드시 키친타올로 고기 표면에 있는 물기를 잘 닦아내고 조리하는 게 중요합니다.